TV는 그래도 영화가 많이 언론이 많은데 한마디로 언론. 그렇죠. 또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 생각 안 나세요? 거의 스마트폰이 완전히 전속돼 있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일상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일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대화. 전화는 잘 안 하죠 요새. 전화는 안 하고 꼭 이게 문자를 남기죠. 누가 책임지는 거지? 완전히 나중에 누가 책임인가 다 정확하게 나타나요. 안 그러면 젊은 애들도 뭐 녹음하듯이 남녀간에 문제 있을 때 알아서 녹음하더라고. 책임 남기고. TV,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일상도 변했지만 뭐 대면적인 관계가 거의 뭐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대면적인 관계가 거의 없어졌죠. 많이 없죠. 만나서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문자로 배워서 치고 그리고 파편화하는 게 삶이 해리 보고 싶으면 나오면 들어가 동기가 그렇죠. 이제 파편화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스마트폰 늘렸다 좁혔다는 화면도 개발이 돼요. 너무 참 이게 뭐 자본 기업 간의 경쟁 때문에 별별 다 만들어지겠죠. 불과 스마트폰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됐나요? 한번 발전한 게 없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죽었죠. MP3도 없어졌고 MP3도 없어졌고 카메라가 엄청 안 풀리니까요. 아주 작품 사진 찍는 카메라 빼고는 아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카메라 툭 찍어갖고 바로 뭐 화상 높으니까 바로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 하죠. 상당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게 재밌는 게 그 나폴레옹이 이 손목 찢은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걔도 라인업을 파는가 그래갖고 손목을 봐요. 나폴레옹이 출세하려고 손목을 찢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스 베버라는 사람 알죠?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사에 뭘 하는 게 있어. 탈영성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옛날보다 한국이나 많은 사회에서 점 보는 사람도 많아졌고 종교에 막 의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공고시대. 공고시대는 뭐예요? 억압적이고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지만 지금 자유로운 세계에서도 탈영성화는커녕 영성화 교육에 더 나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분질서 사회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떻게 살 거라는 게 결정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세요? 굉장히 자유로운 개인들이면서 미래가 불투명하죠. 미래가 어떻게 불투명? 그래서 뭐 신기를 지닌 사람들한테 한번 재미로도 보고 진지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포 쪽에 가면 정치가들 단골도 있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러죠. 재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해요. 불안한 거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특히 중하로 내려오면 더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요하고 있는 계층이 어떨까요? 동요하고 있는 계층. 중간층 있죠?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하락하고 굉장히 불안해요. 아파트가 왜 민간이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여당은 항상 분당이 천당인데 다 터졌어요. 가장 못 사는 중원구 하나에서 새누리당이 됐어요. 분당 잘 사는데 다 떨어졌다. 애들이 뭐야? 아파트 값 날려간 다음에 안 올려주는 거야. 몇 번 뽑아줘도 안 되는 거야.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지. 집단적으로. 우리가 패션으로 하면 제가 오늘 얘기할 사람은 비레르 라이라는 사람인데 뭐 80에 된 분이 혹시 읽으신 분 있어요? 비레르 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유럽, 서부 이쪽 유럽하고 미국 그리고 일본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요. 이 사람이 주장해서 소위 성혁명이죠. 성적인 자유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몽산가들 젊은 친구들 봤죠? 몽산가들 그런 영화가 거의 라이 주제가 라이하고 막스를 연결시키는 건데 라이는 프로이트 제자였어요. 프로이트 제자였고 프로이트하고 막스를 갖다가 혼합해갖고 새로운 하나 이론 틀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인간의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내가 뭐를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심리학은 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나를 갖다가 분석을 해요, 연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전부 반대예요. 왜 배고픈 사람이 빵을 안 훔치느냐가 더 문제. 그리고 왜 억눌린 사람이 저항하지 않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점이에요. 여기 분명히 빵을 훔쳐야 먹어야 되죠. 안 훔치는 거야. 안 훔치고 굶어 죽다거나 아니면 굶어 죽기는 막 굉장히 어렵지만 영양실조로 많이 죽죠.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요. 통계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또 뭐 자살, 경제고 공공이 자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요? 선거를 통해서 잡죠. 노동당도 잘만 하면 돼요. 얘들 처음 나왔을 때 히틀러당이 거의 뭐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얻었죠. 얼마 전에 알터나티브 도이치란드라고 했고 AID라고 그러는데 AFD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독일의 새로운 나치예요. 독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을 위한 선택이라는데 여기가 좌파당 있죠, 좌파당. 옛날 동독 지방에 가면 좌파당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좌파당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이 당으로 딱 작전 안 하는 거의 20%.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 3%. 우리가 브렉시트 영국이 늘어나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뭐 미국의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스웨덴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극우세력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극우다 그러면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무솔리니가 일반 노동대중들한테 엄청난 인기 내렸던 거 아시죠? 굉장한 인기였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어려울 때 내가 일자리 주겠다. 막 토목공사 일으키고 막 동치고냐고 나눠주는 거. 그리고 딱 보니까 공항기가 오니까 공항기 와가지고 보니까 루즈벨트가 보니까 무솔리니가 하는 정책이 괜찮아. 그래서 루즈벨트가 무솔리니 정책을 다 벤치마킹. 그리고 조금 있다가 히틀러 밑에 쿠겔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클루그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히틀러 밑에 경제를 총괄한 사람이거든요. 히틀러는 굉장히 모르고 그 사람이 무솔리니하고 루즈벨트를 벤치마킹해갖고 새로운 독일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케인즈라는 사람 알죠? 굉장히 요새 너무 케인즈 한국에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기본소득제라고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일반 균형이라는 일반 균형이론이 사람이 저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케인즈가 1920년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936년에 케인즈는 대공황을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국가의 적극적인 계획을 주장하는 이 책을 써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히틀러가 1933년에 완벽한 권력을 잡거든요. 1936년에 독일어판 일반균형의 서문에서 케인즈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나치당의 경제정책이 가장 신봉한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부분 삭제되고요. 서문에서 삭제돼요. 재밌죠. 케인즈는 다 아실 거고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느냐. 그것도 마지막 선거에서는 92%. 어떻게 권력을 잡았냐. 히틀러가 선거 때 항상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아르바이트는 아시죠? 아르바이트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독일이라는 사회에서 국경을 폐쇄시켜버려요. 폐쇄시켜. 무역이 일어나면은 불안하죠? 언제나. 국경을 폐쇄시키고 마르크를 갖다 도이체 마르크를 갖다 막 집어내요. 그래서 일자리를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일단 일이 있어야 되죠? 뭐를 해요? 토목공사, 운하도 있고 고속도로 히틀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속도로 뚫어놓는 게 뭐예요?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꿈의 자동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막 엄청나게 막 1억짜리 막 몇천만 원짜리 막
포르쉐. 포르쉐죠. 그 중에 하나가 포르쉐죠. 그래서 포르쉐가 그 당시에 미넨 공과대학 교수였는데 포르쉐가 맨 먼저 여러분 기술적으로 만든 게 하이브리드예요. 포르쉐를 불러다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한 대씩 차를 나눠줄 수 있게 차를 만들어라. 그게 폭스바겐.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포르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자기가 타고 맨 먼저 만든 일본을 히틀러가 타고 그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발견이 됐어요. 독일에서는 옛날 차 갖고 막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는 옛날 차 공을 사다가 한 달이 두 달이고 막 기름새가 고쳐갖고 타고 다니거든요. 고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거야 차가. 딱 보니까 번호가 1번이야. 이걸 갖다 독일 정부에서 샀는데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독일 지금 정부에 가고 그 전시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거죠. 히틀러 스틸러지만 폭스바겐 상징적인 거죠.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겠다고 돈을 막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하잖아요. 그럼 돈을 막 뿌려요. 계속 뿌려요. 어떤 일도 인플레이션 난리 나죠. 1933년 그래서 아까 얘기한 트루만이 히틀러랑 독대를 해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히틀러가 물어봐요. 어떤 정책이 있느냐. 노동자 임금을 2배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자 실업의 해결책으로 한 게 중요한 게 군수잖아. 그리고 히틀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히틀러가 군수산업을 막 일으켰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의 자국과 정부들 있잖아요. 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를 빌미로 자기도 소수. 아이고 비난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이거예요. 막 독일에서 가스를 막 만들어요. 독가스를. 그걸 갖다 영국 런던에 터뜨린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장 많이 팔아먹는 게 뭐겠어요? 방송이요. 학교에 하나씩 다 갖고 다니고 사람들 다 차고 다니고 길거리에 쫙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 울리면 아무거나 딱 안 들고 나온 사람은 뭐예요? 근데 런던에 가스를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전선에서는 뿌렸죠. 근데 재밌는 일 많이 벌어져요.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왜 제가 파시즘을 갖다가 라이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보통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시즘을 단순하게 독점 자본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92%가 히틀러를 찍어요? 왜 이태리에서 그 엄청난 대중들이 무솔리니를 엄청난 존경을 해요? 물론 전쟁 와중에 뭐 잡혀가고 죽지만 무솔리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가장 재밌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이 뭐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다 올라. 우리나라 사람들 왜 미국 국적 애기 하려고 임신해갖고 막 원래 8개월, 9개월 되면 막 비행기 안 펴주는 거 알죠? 뭐 배에 막 이렇게 묵고 비행기 몰래 타고 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괌에 가서 하와이 가서 거기서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이 엄청 많이 주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토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국적을 줘요. 우리가 그걸 속지주의야. 지역에 따라가. 한국은 속인주의죠. 엄마 아버지 국적에 따라가죠. 대부분 지역에 따라가죠. 그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지. 왜 그런 지지를 할까요? 결국은 일자리. 너무 제가 아까 왜 스마트폰을 얘기했냐면 스마트폰 정도의 기술이 생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공장에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생산 조립 라인에 자동차 조립 라인에 가보신 분들 어디가 그 제일 많아요 사람이 공장에? 다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데가 내연기관 조립. 모토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일자리가 줄고 있고 장을 없어져요. 생산량을 자꾸 줄이는 거죠. 내연기관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얼마나 떨어져나갈 것 같아요. 웬만한 그 주변에 모토 구성 만드는 회사들 좀 싼. 지금 전기판 하나 올리는 거기다가 지금 탄소 강화 플라스틱이 만들어져 갖고
플라스틱을 리폼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지금 자동차에다가 플라스틱을 많이 못 쓰는 이유가 뭐죠? 환경 문제죠. 몇 프로 이상 플라스틱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리폼이 되니까 철강처럼 다시 녹여서 재생하면 되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쇠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피해가 적고 거기다가 탄력성 있잖아요. 플라스틱 거기다가 또 어때요? 가볍죠? 전기판을 달고 200kg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제철, 인천제철 그 막 엄청난 제철소들 있지. 상당히 쉽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되게 재밌는 발표였어요. 한사람 거기 무관공한데 노동당 거기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함을 미리 땡겨서 만들겠다. 이런 거 신문기사 보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무기를 만들어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면 철강 생산량도 많아지고 세계적인 경쟁은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리고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철의 소비량이 확 줄을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줄을 수가 있겠죠. 석유회사도 지금 난리 났죠.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가 전기차나 여러분들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가솔린 뭐 이런 거지 원래 1946년인가 52년인가 시카고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는데 다양한 차들이 와요. 거기서 우승한 차가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떼는 거예요. 물을 떼갖고 수증기가 돌리고 그게 가솔린 차는 이게 그만큼 기술이 뛰어났어. 근데 왜 전기기관차가 왜 생산이 중단됐느냐? 물이 일정한 질이 아니면 물이 돌다가 연기돼서 돌다가 어떻게 돼요? 뭐 기계에 붙어갖고 고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술에서 충분히 순도 100%의 물을 만들어서 전기기관차에 가서 순도 올릴 수 있다. 안 만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막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력의 발달이에요. 생산력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력의 발달의 정도를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뭐 제가 당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 같은 건 많이 안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금민이하고 친구예요. 막말도 잘하고요. 같이 이름 부르니까. 근데 뭔가 하면 이게 왜 사람들이 지금 노동당 대표가 권력을 잡으면 바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실업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끝나고 볼셰비키가 2월 혁명에서 11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일단 그때 걔들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뭔가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고용을 했어요? 기계 한 명이 한 명이 되는 기승을 지금 우리 실업자 없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세 명이 와가지고 이 컵 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해봤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 명이 짜는 거야. 너 내일 아프고 너 내일 오지 말고. 그러면 한 번씩 스탈린이 명령을 내려요. 오늘 지각하거나 안 오는 애들 전부 시베리아로 다 끌려. 실제로 있어. 실제로. 이 일이 나중에 언제 밝혀지나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그 시베리아에서 그 수용소에 있던 애들이죠.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는 아시죠? 거기 춥다고 얼어 죽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 강제 수용소는 어떤 효과가 큰 거죠? 뭐야? 경제적입니다. 나무 배고 원료 있죠? 죽으라 왜 시키냐? 생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탄광이나 목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가서 거기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추운데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 배고 석탄 캐고 철강 배고 보내는 거예요. 산업체. 거기서 많은 그 시베리아에서 뭐 10년, 20년 유형받은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또 전쟁 나가서 공태하고 풀려났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 들어간 거야. 많은 애들이 독일군에 포로가 돼요. 포로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서방에 알려지는 거야. 왜 내가 시베리아로 끌려갔느냐? 일하러 안 가고 바로 끌려갔는 거지. 그래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밌는데 나중에 조금
거기까지 안 갔다. 우리가 보통 경기 병동으로 이렇게 80년 주기설이 알죠? 이들 만난 사람 콘트라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콘트라티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탈린을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된 건데 그 정치 체제가 어땠는지 이 사람이 1929년에 더 롱웨이 오브 인더 월드 에코노미라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의 그 장기 파동이라는 글을 써요. 독일어.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불러갖고 다음 공화국에 자본주의 망한다는 논문을 써라. 그러니까 콘트라티프가 그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시베리아를 위험해서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좀 싫어해요. 쥐죠, 쥐. 러시아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토끼. 근데 토끼가 어때요? 아시죠?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고 빨리 자라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 고기가 엄청 같은 거야. 그 스탈린이 토끼 고기를 많이 먹게 해라. 근데 막 혐오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 토끼가 나와서 텔레비에서 날마다 토끼 요리라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토끼를 가정에 막 그냥 뿌리는 키워요. 이게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마오의 유명한 사건은 아시죠? 참새가 인민의 적이라 그래서 참새 싹 잡아보고 싹 죽여버려갖고 막 엄청난 충격 되는 거 아시죠? 참새가 먹는 건 몇 프로 안 되는데 병충해를 하는 게 더 큰데 참새가 인민의 적이다 그래갖고 계속 흉년이 되니까 참새가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오도하는 거죠. 그래갖고 참새를 싹 잡아보고 그래갖고 엄청난 흉년이 생겼죠. 여러분들 대학 들어오는데 약 2천만 명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 제가 왜 스탈린이고 마오를 다 얘기를 했느냐. 왜 그 사람들이 대중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히틀러가 세운 당이 이름이 뭐죠? 우리가 보통 나치라고 그러죠. 원래 히틀러가 세운 정확한 당 이름은 독일 민족 사회주의 노동자다. 우리가 보통 나치라 그러는 거는 뭐의 준말인가 하면 나치오날의 좋지 않은 인물스라고 해갖고 민족 사회주의. 히틀러는 항상 자기가 사회주의자. 그리고 1918년 전쟁 끝난 다음에 독일에서는 자본주의 당을 주장하는 당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회주의 당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뭘까요?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얘들은 날마다 욕해요. 영국 개인주의, 자본주의. 우리는 게르만 하나의 공동체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930년대에 나치로 넘어가고 한 나라들이 독일뿐만 아니고 이태리뿐만 아니고 아시죠? 영국도 거의 권력 잡았다. 못 잡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까지 난리가 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그 중에서도 뭘까요? 1910년대 그러면 1910년대에서 20년대 그러면 우리가 IMF 터지고 구조조정 합리화 이거 막 터졌죠? 유럽에서 가장 흔한 말이 구조조정이에요. 합리화 구조조정. 왜 그랬을까요? 포드주의가 유럽에 생긴 거예요. 컴퓨터가 유럽에 딱 생긴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처음 시작하고 공장을 줬어요. 자본가가 내가 자본가야. 그래서 기계를 좀 사다가 놓고 그래서 실도 빼고 막 말하자면 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본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공대가 있었고 무슨 기술학교가 있어갖고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막아 일하겠어요? 수공자. 수공에서 뭐 숙련된 노동자들 있죠. 걔들이 딱 와서 뭐가 숙련 노동자다. 그래갖고 시장을 딱 놓고 일을 해요. 자본가가 저 숙련 노동자가 굉장히 귀하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자 조직은 뭐예요? 업종별 노조예요. 맨체스터에서 선방분끼리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공장을 100개니까. 그리고 걔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안 올려주잖아요. 내 회사 가지 마 그러면은 공장이랑 문 닫는 거예요.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시다들여가고 기계를 못 돌리니까. 그래서 업종별 노조가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왜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포도주가 와가지고 숙련 노동자들이 반숙련하고 비숙련 노동자는 반숙련 가서 기계적 부품을 전략 기계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면 뭐 템스 채플린 모던 타임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비회사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 그게 유럽의 참국이라고 해요. 참국을 맨 먼저 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전쟁 중에 남자들이 전쟁하러 나가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을 갖다 대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생산 설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동 생산 시스템 같이. 그래서 이제 철저한 불업을 통해 갖고 최초로 여성들이 대거 공장으로 진출하는 게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군수단. 말하자면 우리가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가느냐? 왜 사람들이 그때 독일의 대중들이 어땠어요? 자기 옆집 살던 유대인들 있죠? 소개가 가면 누가 유대인이라고 이르고 갔어. 또 그렇게 친하던 유대인들 많은 사람은 독일 국적이었어요. 유대인이 뭐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도 없었고 여러분들 다 그 국적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문제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교황이 칙령을 내려갖고 유대인들을 일반 그 직업에 종사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고리대공업은 아주 사악한 직업이야. 그럼 누가 해요? 유대인이 할 수밖에 없어. 유대인은 이름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은 직업, 왜 유럽인 이름은 다 직업에서 오죠? 성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뭐겠어요? 사는 장소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걔네 집이 큰 돌막 옆에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돌이고 하나의 돌이라니까 큰 돌이겠죠. 아인슈타인. 올려줘. 스필버그 놀이동산 옆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정해져. 그래서 이름만 보면 얘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겉으로 표면한 여러분들이 그 표피층이라는데요. 표피층 어때요? 뭐 항상 생각나는데 감정대로 막 얘기해요.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가면을 많이 쓰고 계시죠? 때리고 싶어도 나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밖에 가서 아유 학교 선생님들 뒤에 가서 욕하고 많이 하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라인은 프로이트의 애제자고 프로이트가 20몇 살 때 자기가 하던 연구소 팀장을 해요. 그 정도로 뛰어난데요. 근데 라이가 막스를 갖다가 정신분석학에 갖고 들어오면서 프로이트하고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라이를 추출을 해요. 그리고 라이는 공산당원이었고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해요.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당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랑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코민테 그때 제 3차 인터 코민테는 아시죠? 코민테를 내서 그때는 거의 모스크바에서 내려온 지령이 그대로 전달되는 상태인데 그럼 뭐 제1차, 2차, 3차 인터는 아시죠? 뭐 다양한 다 공부하셨을 거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성격 구조를 갖다가 프로이트하고 좀 다르게 분석해요. 이게 이제 보통 신층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중간층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표피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층은 여러분들 한번 철학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맨 먼저? 방태근에 뭐 하세요? 아침에 화장실 갈 때 곰곰이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가요? 기계적으로 화장실 가야 되겠다는 거 알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안 먹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그런 사람 뭐였죠? 무엇인가 철학의 논쟁에서 가장 기초적인 논쟁은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인간을 양등분을 해요. 정신세계하고 육체세계를 나눠. 2등분. 그리고 모든 걸 2등분,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둘러싼 자연. 그래서 인간 중심, 휴머니즘.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휴머니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무조건 휴머니즘을 좋아하는데 휴머니즘 좋은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웃기지 말라. 인간은
정신하고 육체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기계적이다. 그리고 신체가 영향이 크다.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배가 고파야지 이제 뭐 먹을까?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학교니까 학생 식당 가서 주머니에 보면 2,000원 있어. 뭐를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하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의 논쟁에서 스피노자가 철저히 당하는 거예요. 철저히 당하고 데카르트가 뭐 이런 거죠. 뭐 데카르트가 방로 써서 한번 쭉 읽어보면 큰 내용 없어요. 이제 데카르트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한 일을 우리가 방법론한테 회의론적 부정론이라고 그래요. 꼼꼼히 생각해갖고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되는 것은 없애버려요. 근데 데카르트가 지금 신의 세계죠. 신이 지대의 세계죠. 신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마지막 하다 보니까 분명한 건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는 명제가. 근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별거 없어요. 인간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서 규정한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버려요. 자아만, 나만. 타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만. 철학에서 타자를 처음 갖고 들어온 건 해결이에요. 해결이고 나만 있는 그걸 갖다 보편적으로 해보고 그냥 모든 인간은 그렇다고 규정해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이성이 지배하느냐. 여기서 욕망 얘기 많이 들어봤죠. 들레즈 카타리는 좀 젊은 친구들 알죠? 들레즈 카타리는 알죠? 여기서 이제 안 하고 들레즈 카타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이 라이의 80년 내주십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인간의 삶, 왜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갖다가 분석을 그러면서 왜 독일에서 파시즘 성립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책이 그 책이 완성된 게 1933년이에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던 해요. 굉장히 이제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성견지명이.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 이 심층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신체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 중간층은 이 욕망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뭐 먹고 자고 뭐 욕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성욕인 건 아시죠? 인간이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을 바로 망해요.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번 남고 결혼해갖고 9시 낳잖아요. 이게 뭐지? 무조건 성욕은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할아버지들 성욕 없는 것 같아요. 80대 먹으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정신분석이 정신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게 남자 치매 환자가 맨 먼저 어떤 현상을 보여요? 여자는